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누나의 탄핵 소식 이후 처음으로 신경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나 앞에선 최순실 씨가 식모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누나가 속았다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무슨 뜻일까요? 아까 그 네. 최순실 씨라는 사람은 박지만 씨한테 어떤 존재였을까요? 글쎄 원수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진짜 왜냐면 예, 그렇죠. 그 박지만 씨랑 박근현 씨가 노태우 정부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막 탄원서 냈죠. 탄원서 내고 뛰어달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네. 또 이제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박지만 씨가 이 정부 들어와서도 굉장히 지인들이랑 술자리에서 이런 거를 토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최태민 일가를 누나한테서 떼어놔야 우리 누나가 성공한 대통령 남을 텐데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슴 맺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 얘기는 누나 앞에서 이제 식모 행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글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전에 박지만 씨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그 정유라 문건 때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만들었는데 저는 역시 물보다 피는 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걸 보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밉고 누나도 원망스러울 겁니다. 예. 그 사람인데. 그렇지만 누나가 위기에 빠진 순간에서 그래도 누나를 좀 약간 위하려는 모습을 그럴까요? 동생 입장에서. 우리 누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이 최태민 씨가 누나 앞에서 저렇게 식모처럼 행세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저러고 다니는 거 우리 누나가 어떻게 알았겠어.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누나를 향한 동생의 그냥 마음, 물보다 진한 피라고 이렇게 보고 싶죠. 박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 교수님? 예. 나와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인데 예. 또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들렸던 증언이지만 최순실은 시녀 같았던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지만 아니 컨펌 받았어요? 그렇죠. 라고 물었다는데 이게 과연 시녀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 입장에서 누나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고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본인도 속았다. 결국은 최순실이 한 건 국정농단의 장애는 모르고 선의로 했던 일인데 이게 결국은 최순실이 혼자 해먹은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최순실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정말 그게 맞을까 하는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식모처럼 행세했던 사람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민원을 해결해주고 엄청난 돈의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식모라고 하는 표현 어떤 표현으로 드려야 될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도와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 자기가 더 권세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겠죠. 최순실이. 거기서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식모라고 하면 식모라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최순실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집안의 일을 사소한 일을 도와줬던 분의 역할을 뛰어넘는 대통령에게 뭔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지만 회장의 눈에는 박지만 회장 우리가 이제 옛날식으로 따지면 공주하고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다 이렇게 이제 집안에 와서 일 도와주는 사람은 다 거의 식모처럼 보일 거예요. 보일 거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식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아마 자매 정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정도 되는 거로 아마 했을 것이고 그러면 최순실 씨는 왜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시고 40년간 모신 거 아니에요? 모시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자기도 돈을 벌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런 행세를 했을 거죠. 전체적인 기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박지만 씨는 2014년에 최순실 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었던 정윤회 씨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이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박지만 회장은 당시에 선생님께서 뭔가 지금 자기를 미행하고 있고 아니면 뭔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의심만 그렇죠. 그런 의심을 갖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아직도 정윤회 씨가 미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팔이 안으로 굽어서 누나가 식모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나는 동생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쩔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 말이 맞아버렸네요. 그죠? 바보 같은 사람, 대통령이 지칭한 바보 같은 사람 말이 맞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저 담화를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최순실의 인식 자체가 그릇돼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지금 뭐 저 특검에서도 최태민 씨부터 보겠다는 거 누가 봐도 최순실 씨랑 박근혜 대통령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거다. 네. 그러니 이 최순실 씨 이 사태가 났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없고 야 이거 내가 신호처럼 부주는 사람인데 나는 몰랐어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나.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인 거다. 그러니 그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거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 따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최태민 씨한테 간 거죠. 오죽하면 특검에서 최태민 씨 때부터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런 인식 자체가 이 나라의 운명을 정말 수렁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